작성하는 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의 간단한 개념. 오늘은 그냥 교과서적인 개념, 뭐 그전에 공부했을 때 극대극소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런 류의 개념들은 사실 되게 쉬워. 그런 류의 개념들은 되게 쉽고, 그러니까 이제 심화 문제들을 풀고 할 때는 이제 그런 개념 배워서 푸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식을 써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뭐 조금 잘 배워주면 될 거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식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 식 작성하는 게. 그래서 식 작성하는 거를 좀 잘 봐줘야 될 거야, 알겠지? 먼저 노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얘는 언제 이게 나오는 거냐면, 책은 어디에 나오지? 131쪽? 131쪽에 노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 너 집에 다쳤어. 넘어졌어? 아이고. 기민지 문제나 이런 거 볼 때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같은 개념인데 이게 쉬워.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정리다라고 하는 거면은 어떤 되게 그냥 좀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네. 그러네.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가지고 나오는 문제로 내기가 되게 애매해. 존재하니 안 하니 약간 이제 이런 류의 증명을 할 때 하는 거야. 자, 평균값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에서 범위요소,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이제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이게 되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야.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x가 1 이상 4 이하.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연속이면 되는 게 아니고 열린 구간. 자, 열린 구간에서는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요. 열린 구간에서는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제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자, x가 이제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자, 이제 요때 이제 뭘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냥 이게 전제 조건이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 조건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다항함수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 fx가 이렇게 있어. 되게 당연한 얘기 할 거야. 여기가 x좌표가 1이야. 여기가 이제 x좌표가 4고.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이제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있지.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그래서 이제 1에서 4 사이에 이제 이렇게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저렇게 표현을 해놔. 그럼 이게 이렇게 쓰겠지. 평균 변화의 4 빼기 1, F4 빼기 F1. 자, 평균 변화 이제 빨간색 기울기 있지? 쟤랑 접선 기울기 똑같은 거.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평행한, 이거랑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래서 여기 이 x좌표를 내가 C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저 노란색 점선의 기울기는 F'C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이게 어때요? 같지? 두 점 사이 기울기.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구간의 양끝을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 되게 당연하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냥 이 C가 존재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오냐면 C가 1에서 4 사이에 존재하네. 이걸 그냥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신이나 이런 문제 내신에서 나올 때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당연한 소리 해놓는 거구나 해서 그냥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랑 똑같은 점선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
그냥 그걸 평균값 정리라고 한다 이 얘기인 거고. 노래 정리는요 뭐예요? 그럼 노래 정리는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게 여기서 특히 이게 뭐냐면 구간의 양끝 이게 x가 1일 때랑 x가 이제 이렇게 4일 때 있잖아. 이때 함수값이 똑같아요. 특히 f1이랑 f4가 이렇게 같아. f1과 f4가 같으면 평균값 정리를 그냥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야? 그럼 f4랑 f1이 똑같으니까 0이지. 그러니까 그냥 특히 f1과 f4가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이렇게 0이 되게끔 해주는 이 c가 1과 4 사이에 존재하겠지. 이걸 그냥 노래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평균값 정리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노래 정리는 하필 1과 4를 딱 주어졌을 때 1일 때랑 4일 때가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x가 1일 때가 있고 여기 이렇게 x가 4일 때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평균 변화율 계산해봤자 접선 기울기 0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접선이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다 이 얘기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긴 한데 고생이나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로 나와는 있으니까 이런 게 평균값 정리, 노래 정리라는 게 그냥 이런 개념이다. 그냥 가볍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한 문제, 연습 문제 중에 저번 시간에 안 풀었던 거 138번 쪽에 있는 거 한 문제 풀고 이제 식작성 하는 걸 배울게요. 오늘 배우는 거에서는 식작성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식작성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국대극소, 연속 이런 건가 저기 뭐 함수의 지나감소 이거는 좀 쉬운 개념이라서 어렵지 않게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은 문제 푸는 스킬들을 좀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연속 문제 하나 있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교점계수가 어떻게 바뀌냐 이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 어렵지. 왜냐면 사각기출 문제 30번 문제니까 킬러로 나온 문제야. 사각기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거거든. 사관학교 기출이 이번 주에 있을 거야. 아마 이번 주가 그럴까? 아마 사관학교 기출 시험, 육사랑 경찰대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어. 이게 왜냐면 나는 육사는 경찰대를 안 갈 거예요 라고 해도 신청을 해야 돼. 고3 때 까먹으면 안 돼. 내년에 고3 되는 친구들은 신청 언제 하더라? 4월인가? 하여튼 미리 신청을 해놔. 가서 그냥 시험만 보고 오는 거야. 딴 거 없어. 그냥 대학교 같은 데나 고등학교 같은 데 애들 오는 거야. 시험 보는데 분위기가 수능 느낌이 나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모의로 한번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만 보나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 국수형인가 이렇게밖에 안 보고 국어, 수학, 그러니까 수능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범위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사강 기출은 붙든 안 붙든 그냥 보는 거야. 그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신청해서 보는 거라고. 근데 애들 그냥 에이 왜 봐 하고 신청 안 했다가 후회하는 애들 거의 다수 후회를 하고 신청할 걸 막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지금 한참 이제 실무하고 막 공부할 때 이제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고3 때 사관학교 시험을 보든 경찰대 시험을 보든 신청은 꼭 해서 보면 돼. 안 갈 건데 뭐 상관없어. 예전에 했던 친구 중에 여학생인데 경기여고였는데 그냥 봤거든. 준비다. 원래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되게 이제 가고 싶은 애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걔는 그냥 본 거야. 계속 돼. 그냥 그만 가. 그랬더니 이 시험 같은 데 됐어. 그러더니 저기 실기 시험 있대. 체력. 그래가지고 그게 좀 되게 공부 잘하게 생겼었어. 또 됐대. 뭐야 그거 이렇게 면접 남았대. 면접 왜 가? 했더니 그래도 나중에 수시에 도움이 될까봐 면접 됐어. 됐어. 근데 가진 않았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 그리고 여학생 중에 너무 그냥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시험 삼아 했는데 된 케이스도 있고 남학생 중에 한 명은 보이고 다녔던 애가 있는데 걔는 누가 봐도 군인이야. 군인이 여기 왜 앉아있어? 그 정도로 군인이야. 근데 걔는 가고 싶어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가든 안 가든 시험을 신청해서 봐야 돼. 부분이니까. 자, 5번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보자.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보다 클 때는 원점 지나고 A에서 접하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겠지. 원래 이렇게 원점을 지나주고 A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A, 0을 지나고 역시 여기서 접하고 원점 지나고 이렇게. fx는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3차 함수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됐고, y는 4x 더하기 t가 있고요. 자, 이거랑 뭐야? 그러니까 얘를 지금부터 기울기가 4짜리 직선을 움직여 볼 건데,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랑 이 곡선이랑 교점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점 개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그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항상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건,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잠깐만 보면, 이때는 교점이 하나가 되다가, 딴 데 아직 보지 말고, 이때는 하나가 되다가 몇 개로 바뀌어? 두 개로 바뀌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개수가 언제 변하냐면, 접하는 이 순간을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이 접하는 순간을 경계로 해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야, 보통. 그치? 기울기가 딱 접할 때는 한 개지만 접하는 걸 지나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접하는 순간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잘 기억을 해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지? 교점이 제일 많으면 이제 몇 개가 된대? 5개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점을 쭉 움직였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해라. 결국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몇 번 있다? 2번밖에 없다. 알겠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2번밖에 없다. 이제 상황을 조금 보고 1분 정도만 1분 줄 테니까 한번 조금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면 바로 풀어주기 전에. 일단은 다시 키도록 만들고 영상 보고 온 거 고생했는데 앞으로 시간 자,
문제는 좀 같지? 자, 여기는 이제 좀 봤을 것 같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함수를 찾으래요. f 플라임 0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치?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똑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똑같이 생긴 그래프 자체가 이제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얘는 지금 x의 x 플러스 a 제곱이고, 자 이놈은 x의 x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미분해가지고 니네가 0 집어넣으면 이제 확인이 되겠지. 저 함수 미분해주면 x 플러스 a 제곱 곱하기 x 곱하기 그러면 x 플러스 a 제곱 어차피 미분했지만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기울기 그냥 얼마예요? a 제곱이에요. 기울기가. 그래서 접선 기울기는 그냥 a 제곱인 거야. 알겠지? 그냥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확인이 되고, 이 그래프가 원점에서 되게 부드럽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 자, 근데 봐봐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랑 이 3차 함수 두 개 붙여놓은 거랑, 지금 접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몇 번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2번 있대요. 2번. 알겠지? 2번 있어라.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한 번 갔다가 요렇게 한 번 갔다가 이제 여기서 졸라 클 때, t가 졸라 크면 저 위에서 한 개 있지. 한 개 있지. 저 위에서 한 개야. 이게 졸라 내려와가지고 쫙 요 밑에서 뭐야? 이 밑에서 한 개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접하는 순간 바뀌니까 그러고 띡 내려오다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있겠지? 이때 바뀌지? 이때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t가 알파 1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t가 알파 여기서 불연속이 한번 나올 거야. 바뀔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 봐봐. 이것도 여기 한 개인데 띡 가다가 요 밑에 여기도 당연히 하나인데 이거 그림만 봐도 두 개잖아. 여기가 또 불연속이 되는 거야. 알파 2 이해됐어요? 그리고 끝이래. 그리고서는 이제 뭐다? 더 이상 바뀌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야. 더 이상 바뀌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해됐지? 딱 2번만 불연속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2번만. 그럼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 봐봐라. 그냥 대충 그린 이 그림이랑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서 불연속이 그냥 이 그림으로 보면 한 개였더니 두 개가 됐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어때? 또 불연속이 되겠지. 또 접하면. 이런 순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띠 접하는 게 어디서도 접해? 여기서도 접해. 알겠어? 그럼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개로 가다가 교점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그려주면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개로 잘 가다가 이 순간에 하나, 둘, 세 개가 돼버려요. 이렇게 세 개. 이 순간에 딱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점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부터 계속 이 5개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이 순간에 교점이 3개가 돼요. 저 순간에 다시 교점이 3개가 돼.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한 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 불연속인 순간이 몇 번 나와요? 딱 2번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라.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이 5, 불연속인 순간도 2번 나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울기가 4짜리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지. 알겠죠? 네,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짜잘한 답을 계산을 해야 되지. 이제 아 이게 상황이 무슨 상황이구나까지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답을 구해야 돼. 혹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얘가 접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뭐가 주제인 거야? 기울기가 4짜리. 기울기가 4짜리의 공통 접선이 만들어지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4짜리의 공통 접선이 만들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풀어요? 접선 문제는 시작할 때 뭐야? 접점좌표 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접점좌표를 그냥 미지수로 놓고 여기는 A라고 할게요.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그냥 놓으세요. 이 A 좌표를 그냥 P라고 놓고 미지수 안 겹치게. 그러면 A 좌표를 그냥 이렇게 P라고 놔. P, 무식하게 가야 돼요. P 곱하기 P 풀. 이건 뭐 사실 Y 좌표를 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놓으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 미분해가지고 x 3승 더하기 2ax 제곱 더하기 a 제곱 x. 자, 여기 있는 거 미분하면 x 3승 마이너스 2ax 제곱 더하기 a 제곱 x. 자, 여기 접점좌표 p라고 놨으니까 미분해가지고 p 대입해. 그러면은 3p 제곱 더하기 4ap 더하기 a제곱. 이게 뭐야? 기울기 4가 되라. 이 얘기지? 접점좌표,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접선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풀이로만 풀어야지 다른 게 뭐 특이한 발상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요, 또 좌표가 나오겠지. 그냥 Q라고 놓고면 그냥 B라고 놓고 이 좌표는 X 좌표를 Q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이제 3Q제곱 더하기 3Q제곱 마이너스 자 4AQ 더하기 A제곱.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이제 4가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P랑 Q랑 무슨 관계? 이게 P랑 Q랑과의 관계만 찾아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된다 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그냥 기울기가 4짜리 접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거고, 지금 잘 보면은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요놈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평행이동 사이에 관계식만 찾아주면 되는 거다. 그 얘기지. 일단 접선의 지금 접선 기울기가 4라고 했고 내가 공통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 이거를 한 번만 다시 써줄게. 한 번만 정리해서 다시 써줄게. 공통접선으로 써줄게. 보통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공통접선 줄 써줄 때 B에서 접선 기울기 AB 기울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A 접선 기울기 써가지고 지금 3p제곱 더하기 4AP 더하기 a제곱. 자, B에서 접선 기울기 3q제곱 마이너스 4AQ 더하기 a제곱. 자, 두 점 사이 기울기 해가지고 자 P-Q분의 Y좌표끼리 뺀 거. 그치? 이게 뭐다? 이게 4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공통접선 풀이 줬던 거 있잖아. 알려줬던 거. 그냥 그걸로 푸는 거야. 그걸로 그냥 계산 밀어붙여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서 이제 만약에 저런 거 3차 함수 특징이나 이제 이런 걸 좀 공부를 더 했으면 요거는 이게 승마 여기 써놓으면 되고,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돼? 평행이동하면 나오죠? 그치? 얘랑 얘는 평행이동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는 그 평행이동 관계만 잘
잘 이해를 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비율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 되겠지. 자, 이제 중요한 거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하는 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해. 142쪽. 간격이니까 함수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142쪽, 143쪽, 144쪽. 책에 그래도 너무 자세히 잘 나와서 여기는 그냥 요렇게 식작성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책에서 설명해 주는 거대로만 식작성을 해서 풀어야지만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식작성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놓는 거야. 알겠지? 내용은 쭉 봐봐. 아는 내용도 있고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안 했던 내용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식작성 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차함수로 이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식작성 다음은 추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직선과의 관계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죠. 직선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식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이렇게 보통 많이 쓰지. 자, f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y좌표가 이렇게 k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x좌표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x좌표가 베타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치? 식작성을 할 때 차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fx에다가 알파 넣어도 k고 베타 넣어도 k니까 fx 마이너스 k는 그러니까 fx를 k만큼 내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다 해가지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식을 세워줘라. 최고창 모르면 이제 뭐다? a 이렇게 양상 만들어서 풀어라. 이게 식작성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라고 했지. 이해됐니? 여기 좀 잡스러운 공식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지금 설명 안 하고 지금은 식작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접할 때도 있죠. 자 접하는 경우, 자 이것도 이제 보면 fx가 있고 자 gx가 있고 여기가 접점좌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알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식작성을 해줄 때는 fx 마이너스 gx가 이제 이렇게 알파에서 접하는구나 해서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최고차기에서 모르니까 a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이 정도는 뭐 무난하지.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3차 함수. 2차 함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부담기라는 개념이니까. 자 이제 3차 함수가 엄청 중요하죠. 3차 함수가. 근데 이제 잠깐 거기 3차 함수를 보면은 그림 4번, 그림 5번, 그림 6번, 그림이 4번이랑 5번이랑 6번 그림 보이지? 다 뭐야? 그 직선과의 관계가 다 어떤 관계야? 다 실근에 가는 관계예요. 실근.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는데 그게 다 실근에 가질 때야. 자, 그래서 이제 자 식작성을 하는 거를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조금 쉬운 주제로 갈 때 이게 fx예요. 이게 gx야. 만나는 점이 1, 2, 4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좀 쉽지. fx랑 gx가 직선이니까 fx랑 gx랑 만나는 점이 1, 2, 4 최소창 모르니까 뭐 이렇게 놓고 가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응용을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gx가 넘어갈 수 있겠지? 알겠어? 이게 응용을 하라는 게 뭔 소리냐면, 그럼 자, gx의 특징이 뭐야? gx라는 애가 뭐가 중요해? 3차 함수 중에 뭐 요런 점을 지나는 거야. 이런 점을. 알겠어?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는 거냐면, f1이 1이고 f2가 6이래.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f1이 1이고 f2가 6이다. 자,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3차 함수 식작성 해보라고. 알겠니? 이걸 써먹는 거야, 이걸.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 잘 기억해. 이렇게 풀어야 제일 쉬우니까. 그럼 이거 보자마자 fx는 1, 2 있지? 그냥 인수로 넣어버려. 그냥 1, 2.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3차 함수니까 몰라, 나머지.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놀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흔한 게 아니야. 1 집어넣은 게 1이고 2 집어넣은 게 6이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하라고. 여기 1,1, 2,6. 이거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 얘기인 거야. 이거 2점 지나는 직선이 얼마야? 5x-4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이게 뒤에 이렇게 붙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야? 이 빨간색이 gx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빨간색이 gx의 역할을.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 거를 요렇게 작성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 이렇게 할 줄 알아. 근데 더 웃긴 게 요렇게 나오는 거를 요렇게 푸는 애들은 없어요. 진짜 웃긴다니까. 이거 뭐 이거 설명하면 너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하고 자 이거 설명해 오 씨발 저게 뭐지 이거야. 같은 얘기야. 이걸 요렇게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 때 풀어야지 미지수가 아주 간단해져. 두 개만 구하면 되잖아. 이 조건 다 고려된 거야. 이거 더 이상 쓸 거 없다고. 애들이 맨날 질문할 때 뭐 씨발 F1이 1이고 F2가 6 해놓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짓 하는 애들이 맨날 이거지. 알 거야 지금. 왜냐면 이렇게 안 해본 애들 없으니까. 그럼 해놓고 그냥 1 집어넣어서 A, B, C, D 하고 1 2 집어넣어서 C에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는 6 해놓고서는 별표. 이거 어떻게 풀어요? 키를 왜 쓰냐고. 맨날 얘기하지. 이상한 거 써놓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못 풀어. 그리고 기억해놔야 되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미지수가 3개짜리의 연립방정식을 문제 풀 때 안 쓰는 일이 졸업할 때까지 없을 거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없어. 연립방정식이 원래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연립방정식 파트 있지.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2개짜리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 3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은 그냥 없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식작성은 푸는 게 아니야. 한 번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푸는 걸 꼭 기억해놔. 알겠지?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4번 접선이라 나올 때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접점좌표랑 뚫고 가는 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접선이니까 이제 gx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기 좌표가 알파, 여기 좌표가 베타. 그러면 fx에서 이렇게 gx를 빼주면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를 지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식 작성해주죠. 그치? 이 내용도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6번도 3중분 갖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이 3중분을 뚫고 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것도 x-알파의 3승으로 설명이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f에서 g를 빼주면. 허근 갖는 경우는 없어. 허근 갖는 경우는 못 만들어. 식 쓰는 거 아니야. 허근 갖는 경우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차 함수 이제 여기 얘기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방법 없어.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식 작성하는 건 아니야. 이건 알겠지? 항상 직선과의 관계가 실근만 갖는 경우야. 이거는 2중근의 하나의 실근, 3중근. 이게 다 실근만 갖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4차 함수 쓰는
하는 김에 4차 함수 같이 써놔야지.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문제를 그래서 항상 문제 읽고 쓸 때 이걸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알겠지? (8번이죠) 4차 함수 3등분 갖는 경우 뭐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x축과 만약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fx에서 이렇게 k를 빼주면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x-알파에 x-베타의 몇은 3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A에서 자연수 A면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하나 외워놔. 이런 거는 그냥 지금 얘기할 때 외워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비율관계가 항상 몇 대 몇이야 얘는? 비율관계가 항상 1대 3이야. 3차 함수 특징은 뭐 1대 2대 1 이런 건 아마 들어봤을 텐데 4차 함수 의외로 잘 모르는 애들 있어. 비율관계 이거 뭐 1대 3이야 1대 3 많이 써먹는다. 1대 3 3차 함수 비율관계는 얘잖아. 근데 저번에 비율관계 안 외우고도 풀 수 있는 거 실근함으로 고전으로 풀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이건 이제 1대 2고 이게 3차 함수 그치? 알파벳 여기 써줄게. 그냥 쓰는 김 하나 더 쓸까 그냥? 이건 1대 1이에요. 알겠지? 이건 1대 1. 이제 보통 외울 때는 이렇게 세 개만 외워. 원래 이렇게 세 개만 외우거든. 근데 이게 원래는 5차, 6차, 7차, 8차 그냥 다 확장이 돼.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돼요의 원리를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만 해주면 저렇게 외워도 되는데 가끔 까먹었을 때 상황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얘랑 얘를 봐봐. 이거는 다른 공식 일단은 뭐 자 봐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3중근이죠. 3중근. 이게 3중근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베타라고 3중근이고 얘는 실근이 하나야. 실근이 하나고 얘가 3중근이라서 여기 접선의 비율가 0이 되는 점 얘는 그냥 하나고 얘는 3중근을 갖기 때문에 이 비율관계가 여기가 1대 3이 된 거야. 그럼 3차 함수 2대 1은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실근 하나로 뚫고 가지? 하나. 여기 접하는 거는 실근이 2중근이지? 2개. 그래서 여기가 1대 2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5차 방정식 5차 함수가 나왔어. 애들 아무도 모르고 5차 함수 나오면 자 5차 함수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3중근으로 뚫고 가요. 그 다음에 2중근으로 튕겨냈어. 여기가 3중근이야. 여기가 2중근이야. 그러면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3대 2인 거야. 알겠어? 원래 요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공식 자체가. 5차 함수가 그냥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건데 가끔 M차, N차를 가지고 순서상 구하는 형태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숫자를 외우긴 외우되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고 까먹었을 때 왜냐면은 얘는 잘 안 까먹는데 애들 보면 선생님 몇 대 몇이었죠? 존나 질문 존나 많이 해. 잘 까먹어. 유도 과정 자체가 3중근으로 뚫고 가고 하나로 뚫고 가니까 그래서 1대 3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X축과 접하는 중근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안 까먹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그냥 쓰는 김에 극값 차공식까지 알아야 돼요. H, 이 길이 H, 이 길이 H, 이
이게 H. 자, 여기서는 이 길이 L이라고 할게. 이걸로 써줄게. 요 길이가 L이야. 요만큼 길이. 접선의 길이 0되는 가까운 두 놈. 접선 길이 0되는 X좌표 길이만 본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 길이 L. 자, 여기서 접선의 길이 0되는 가장 가까운 길이 요 길이 L. 이렇게 본 거야. 알겠지? 자, 가장 흔한 공식 요 놈. 최고차항계수 A. 2분의 A의 L 3승.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야. 저 H가. 높이 극대극소의 차라고 하지. 저 H는 2분의 A 곱하기 L 3승. 그냥 한 2등급 이상 되는 친구들 중에서 모르는 애 없어. 그냥 기본 공식이니까 외워놔야 돼. 기본 공식이에요. 극대극소 차라고도 하지. 극대극소 차 공식이야. 극대극소 차. 이게 지금 극대극소 차, 평차함수에서 극대값, 극소값 차 공식 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저 X좌표 차 저기를 L이라고 하면 알겠어? 극대극소 차 공식이야. L이 X좌표 얘기하는 거야. 제일 가까이 있는 점. 자, 왼쪽에 있는 놈 있죠? 자, 이게 뭐야? 3분의 A의 4차 함수라서 이거 L 4승이야. 3분의 A의 L 4승. 얘는 1분의 A의 L 4승. 일부러 1이라고 써줘서 분모가 1, 2, 3 이렇게 나와요. 3차 함수는 L의 3승. 4차 함수는 L의 4승. 됐어? 까먹지 마. 의외로 졸라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놔. 알겠지? 극대극소의 차 공식 책이 없어. 이거는 까먹지 마요. 많이 쓰는 공식은 그냥 얘기를 해줄게. 이상한 쓰레기 같은 공식도 많은데, 선생님 비율관계, 그러니까 비율관계 성에서 어느 정도 쓰는데, 쟤는 되게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고, 길이곱은 안 써. 문제 풀 때. 길이곱 같은 거는 그게 할 필요 전혀 없고, 요새 대치동에서 제일 유행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길이곱 공식이 되게 유행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길이곱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1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길이곱 아예 설명을 안 해줘. 예전에 아마 예전 겨울방학 특강 때는 마지막 날 할 거 없어서 길이곱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줬는데, 그냥 내가 문제 풀 때 안 써. 그냥 해보면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길이곱으로 그냥 하나 똑같아. 그래서 길이곱 설명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대형 강의 같은 거 1타 강사 수업들 이제 이런 거 들을 때 완전 1타라고 하는 이제 대치동에서 완전 1타라고 하는 말 현우진이 아니고 강기훈이나 박종민이나 김현우 최상위권 애들이 듣는 선생님들은 그런 거 설명을 잘 안 해. 아예 안 해. 근데 약간 이제 한 중간 정도 시대인지에서 한 2등급 정도 애들이 좀 많이 듣는 선생님들은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애들은 길이곱 설명을 되게 많이 해줘. 재밌으니까 그런 거 많이 해주긴 하는데 문제 풀 때 쓰진 않으니까 그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어서 선생님 길이곱이 뭐예요? 라고 하면 별로 쓸데없으니까 몰라도 되는 공식이고 지금 써준 공식은 그냥 많이 써.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쓰니까 외워놔. 알겠지? 1분의 2분의 3분의 3차 함수일 때는 L 3승, 4차 함수일 때는 L 4승. A가 붙은 건 최고차항 계수예요. 원래 이게 나중에 적분 배울 때 적분의 넓이 공식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적분 아직 하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에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그냥 가볍게 봐주면 되고. 자, 비율관계 역시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자 함수식 작성해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어? 함수 작성하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조금 잘 꼭 기억을 해놔. 알겠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145쪽에 그 실능 보존에 대한 내용 워낙 중요하니까 실능 보존 내용도 절대 까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실능 보존 내용.
실근의 보존이랑 실근 삭제를 집어넣을까? 지금 나오나? 실근합 보존이랑 실근 삭제에 대한 것도 그냥 하는 김에 한번 얘기하고 뒤에 나오면 한 번만 더 얘기해. 실근합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요 얘기를 했었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fx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 그 병목준 좌표가 뭐라고? 1이라고. 어떻게? 모든 실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라고 했어. 모든 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이 가운데 좌표가 나와. 1, 2, 2번에 0 되는 점. 그래서 이제 근계수관계처럼 생각하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면 이 합은 항상 뭘로 유지가 된다? 3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지. 어떤 직선이 교점이 3개가 나오는지 간에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푸는 거라고 했지. 접선. 오케이? 접선. 접점 좌표가 얼마가 나왔어? 만약에 접점 좌표가 2예요.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좌표 별표 더하기 얘는 2번 더해져. 중근이니까 이렇게 2번 더해져. 이게 무조건 3으로 일정해야 되는 거야. 항상. 알겠어? 그러니까 별표 값이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아하,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너무 많이 써먹는 거니까 꼭 기억해놔.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근의 합에 대한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실근 합이 그러니까 이제 보존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실근이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야. 필수가는 직선 말고 꼭 기억해야 돼. 유도적으로 문제 풀 때 이걸 활용을 해봐야 돼요. 자, 실근 삭제는 이제 뭘 실근 삭제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4차 함수에서 써먹기가 좋거든. 4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도 써먹긴 하는데 저런 만약에 2개만 보여줘볼게. 2개만. 이번엔 이렇게. 자, 봐봐. y는 뭐 그냥 x 3승 빼기 그냥 3x 더하기 7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뭐였지? 기억이 안 나고 또 한번 들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놓고. 문제 얘가 여기가 4차가 기억나서 4차는 그냥 바로 아니 근데 쉬운 거 하나 만들어줄게. 문제를 하나는 가지고 와볼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이 실근 삭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제는 선생님이 뽑아올게. 문제를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은 먼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놔. 알겠지? 이게 실근 보존에 대한 거는 됐고 실근 삭제 문제 한 2개 설명 더 해주고 그 다음 또 설명해줄게. 지금 저 문제 하나 지금 바로 풀어볼 수 있겠구나. 연습 문제 1번. 연습 문제 1번, 연습 문제 2번은 지금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실근의 합이 얼마? 2차항이 없으니까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중근이니까 1, 여기 별표라고 치면 별표 더하기 1, 두 번 더하기 0이니까 이 별표 좌표가 그래서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나오면서 어렵지 않게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지. 2차항이 없으니까 실근의 합이 0으로 유지가 되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였고. 이번 문제가 그냥 실근 삭제를 바로 풀 수가 있겠네요. 원점을 지나면서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뭐야? 이거 얼마? 0,0이죠? 0,0을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이 기울기 확보하시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뭐 이게 뭐 실근 삭제로 안 하고 실근학 보는 내용 저 하나만 가지고 풀 수는 있어.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보면 자 실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분계수 가기 위해서 그치? 마이너스 1은 근데 뭐 굳이 뭐로 오는 거야? 기울기로 오는 거지? 얘는 기울기 나왔고 그냥 x 프라임 0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기울기 하나 나왔네요. 얼마 1인가요? 이건 기울기 하나 나왔고 여기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실근합 보존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림 신경 쓰지만 그림을 막 그린 거라서 이제 마이너스 1이야 실근의 합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접점 좌표를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면 알파 두 번 더하고 0 한 번 더하고 접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거기서 기울기 찾으면 됩니다. 됐니? 됐어? 그럼 이게 실근 삭제는 무슨 얘기예요?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이게 요걸로 그냥 풀면 돼.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지금 뭐 내가 얘기한 실근 삭제랑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이게 얘 있지? 원점 지나지? 원점 y는 mx라고 나요. y는 mx라고 상황을 한번 봐볼게. 그럼 얘랑 같다라고 봐봐.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랑 이렇게 이제 mx랑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m을 찾아볼 거야. m을 알겠지? 접점 좌표 안 구하고 어떻게 가냐면 이거 한쪽으로 넘겨서 x로 묶어주면 x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m 빼기 1은 0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근이 알파고 여기가 0이면 이 3차 방정식은 근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0 한 번에 알파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 근데 0 한 번 이미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얘기야, 중근. 그러니까 알파를 2번 더한 게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였고 m값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판별식이 그냥 0 하면은 왜 중근 가져야 되니까 m값이 그냥 바로 톡 튀어나오는 거고 요 개념이 그냥 실근 삭제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럼 뭐 이걸 쓸 때는 뭐하러 이런 걸 써요? 그냥 실근합 보존으로 풀어도 되지 하는데 이게 4차로 나오면 이 실근 삭제가 되게 편해. 4차로 나왔을 때 그거는 하나 정도 이따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봐요. 자꾸 나는 이걸 써야 되는데